한없이 슬퍼지는 오늘 토요일 밤에. 예, 오늘은 블렌더 4.1 베타의 신기능 몇 가지를 둘러보면서요. 블렌더를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블렌더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건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블렌더를 먼저 저평가하는 경우, 이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블렌더를 너무 고평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조금 주의할 부분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블렌더가 위치하고 있는 요 지점, 고평가도 아닌 저평가도 아닌 말 그대로 블렌더를 냉정하게 각 개인이 처한 위치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 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블렌더가 이제 저평가되는 경우는 이런 거죠. 흔히는 뭐 다른 툴들에 비해서 마야, 맥스, 후디니, P4D, 기타 다른 툴들에 비해서 블렌더는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마도 블렌더에 대한 대표적인 저평가 사례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블렌더를 다시 평가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툴들, 블렌더도 일정 부분 포함되는 이러한 툴들의 운명과 그 다음에 이러한 툴들의 일단 기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위상의 이 하락에 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블렌더가 결코 이런 툴들에 비해서 빠질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끼다 훌륭한 툴들이고 장점들이 있는 툴들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블렌더로 이 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물론 그 작업자의 블렌더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당연히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블렌더라는 툴을 통해서 이런 툴들이 구현해내는 것을 못 구현할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해외의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충분히 이것을 상회하거나 능가하는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블렌더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툴들과 비교를 해서 블렌더가 떨어진다, 이런 평가는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조금 철진한 그런 논의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블렌더가 이런 툴들과 비교할 때 전혀 이런 툴들은 이제 또 유료죠. 이것들은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무료 프로그램 블렌더가 물론 기본 유료 애드온을 쓰거나 유료 에셋들을 활용하게 되면 당연히 블렌더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냥 무료 블렌더 툴들을 활용해서도 사실 이런 것들과 작업자의 작업 숙련도에 따라서 툴을 사용하는 능력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도 이거죠. 이제 블렌더 고평가 부분은 블렌더가 최고다, 블렌더는 정말 영원할 거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렌더는 지금 사실은 이런 툴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지만, 지금 이제 AI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블렌더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툴들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암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실질적으로 블렌더는 지금 이 AI의 커다란 파고 앞에 굉장히 지금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제 만약에 블렌더가 이 AI 파고를 잘 넘게 되면 당연히 이 저평가의 요인들은 삭제가 된 상태에서 굉장히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이 AI 시대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거나 만만한 하향 산업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이 와중에 블렌더 이제 4.1에서 추가된 기능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UI적인 측면에서 블렌더에서 기존에 이제 임포트를 하려면 이 파일에서 임포트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임포트가 가능한 것들의 옵션이 나오고, 이것을 클릭해서 또 경로를 지정을 했어야 됐죠. 이것이 참 얼마나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입니까? 그렇죠? 요즘은 거의 다 직관적인 사용 환경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전부 다 임포트도 가능해야 되는데, 블렌더가 그동안은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었죠. 근데 이번에 4.1 버전에서는 OBJ 파일의 드래그 앤 드랍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OBJ 파일을 임포트할 때는 이제 임포트에서 OBJ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냥 파인더에서 OBJ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임포트 옵션이 뜨고 임포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임포트가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크죠? 이것도 조금 바로 좀 사이즈에 맞추어서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제작된 줄은 모르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폴트 큐브를 기준으로 그냥 임의로 보기 편하게 임포트 해주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임포트가 됐고요. 약간 지금 어색한
하지만 사이즈를 줄여주게 되면 이렇게 잘 임포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시켜주게 되면 OBJ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간편하게 임포트를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재질도 적용된 상태로 잘 임포트가 됐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것은 이제 이게 OBJ 파일은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파일들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도 하루빨리 이제는 아예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다 임포트가 된다라면 그러면 블렌더에서의 이 메뉴는 사라져도 되겠죠. 그렇죠? 이 메뉴가 사라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스포트야 뭐 어쩔 수 없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AI 시대의 그런 사용 직관성이나 이런 것을 블렌더가 혁신적으로 높이지 못한다라면 이건 되게 예전 스타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일을 임포트한 지가 지금 한 30년 된 것 같은데요. 이 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근데 일단 요 4.1 버전에서는 일단 그래도 변화의 어떤 신용을 해줬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요 오버레이에서 요 지오메트리 노드가 적용됐을 경우에 인덱스를 볼 수 있는 요 애트리뷰트 텍스트가 새롭게 추가가 됐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분이 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요 인덱스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물론 있었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덱스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럽니다. 그냥은 안 되고요. 에디트에서 프레퍼런스에서 인터페이스 메뉴에서 요 디벨로퍼 엑스트라스 옵션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요 디벨로퍼 엑스트라스 옵션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갔을 때 추가적으로 요 오버레이 탭이 하나 더 뜨고 여기 이제 디벨로퍼 메뉴가 추가되면서 인디시스라는 메뉴가 추가되고 요것을 활성화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인덱스가 보입니다. 근데 요것은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죠. 왜 쓸모가 없냐 하면 제가 새롭게 추가된 기능 애트리뷰트 텍스트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이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인덱스를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하고요. 여기에 컨트롤 쉬프트를 클릭을 하고 눌러주게 되면 뷰어 노드가 뜨고 이 뷰어 노드의 밸류 값에 인덱스를 연결해주게 되면 여기서 애트리뷰트 텍스트를 체크해주게 되면 이렇게 인덱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당연히 보통 이 상태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건 초기 상태고 보통은 기본적으로 프로시저럴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서브 디바이드를 하게 됩니다. 서브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덱스가 늘어나게 되죠. 요게 이제 필요해서 요것 때문에 인덱스를 보고자 했던 것이고 이런 것인데 기존에 에디트 모드에서 인디시스 보게 되면 요건 일단 꺼주고요. 에디트 모드에서 인디시스 봐주게 되면 서브 디바이드 메쉬를 추가를 해줘도 인덱스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에디트 모드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에디트 모드에서 서브 디바이드를 해주게 되면 인덱스는 늘어나죠. 근데 이것은 전혀 프로시저럴한 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시저럴하게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에디트 모드에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서브 디바이드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오메트리 노드 단계에서 자유롭게 추가적으로 서브 디바이드를 했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줄여주고 이런 기능을 보기 위해서 이 서브 디바이드를 했던 것이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인덱스를 확인하는 것이 지오메트리 노드 상태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 4.1에 추가가 됐고 게다가 이제 요서는 요 모드에 따라서 페이스의 인덱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엣지의 인덱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것은 지난번에 한번 이것이 얼마나 그동안에 복잡하게 구현이 됐던 것이 이렇게 쉽게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여간 요 인덱스가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 뭐 활용하는 방식은 이런 것이죠. 자, 이렇게 인덱스가 추가됐다라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 오번 페이스를 익스트루드 하고 싶을 때 익스트루드 메쉬 노드를 추가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 인덱스를 보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컴페어 노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5번 인덱스를 익스트루드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7번인가요? 17번을 익스트루드 시키고 싶을 땐 이렇게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이것저것 헤매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링,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한 모델링에서도 굉장한 효율이 나타나게 되겠죠. 하여간 이것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조금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는 이제 베이크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이 베이크 노드는 말 그대로 요 노드 앞 단계를 베이킹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씬이 무거워도 요 앞 단계까지는 추가적인 연산이 없기 때문에 뒷부분은 굉장히 쉽게 연산이 되는 이것도 아주 필요한 좀 작업이 무거워질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기능인데 잘 들어온 것 같고요. 하여간 지금 나름 블렌더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지금 블렌더는 사실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렌더는 요 각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AI는 지금 이 각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죠? 제 자신은 지금 이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갭이 문제인데요. 요 갭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 유저의 발전 속도 보통의 그리고 이게 이제 블렌더라는 저희가 관심 있는 툴의 발전 속도
그리고 이것이 AI라는 지금 전체 산업계, 전체 시장, 전체 생활 양식을 뒤흔드는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툴,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이제 너무 블렌더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이 큰 흐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동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이 블렌더는 사실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서 프로시저럴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구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메리트는 또 이건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섣불리 또 AI로 인해서 이것 자체가 그렇게 시장이 쓸모가 없어질 것이냐,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것이냐, 요거는 저도 이제 의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시장도 따로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기도 하고요. 그 사실 이제 블렌더에서 이제 사실 지오메트리 노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 어떤 수능,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필요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수학